먼 서쪽 바다, 산수와 같은 섬이 부릅니다. 파란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 긴 세월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절경에 마음을 빼앗긴 사이 청정 바다에서 싱싱함을 건져 올립니다. 넉넉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은 바다와 그 바다에 기대어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키워준 보물을 캐면서 나고 자란 고향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머무는 다물도에 새로운 꿈이 연그러 갑니다. 크고 작은 섬, 1004개의 섬이 모여 섬들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 신안. 이 수많은 섬 가운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흑산도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4km 정도 가다 보면 물고기가 많다 못해 넘쳐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섬 다물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물도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와 여객선에 배를 듭니다. 여객선이 닿을 만한 부두가 없기 때문에 작은 배가 매일 2차례 시간에 맞추어 손님을 맞이합니다. 고기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멀리서 보았을 때 땅 전체가 장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장구섬이라고도 불리는 마치 거친 파도가 숨어버릴 듯한 잔잔한 바다 위에 천혜의 포구를 가진 다물도가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양팔 벌린 듯 낮게 펼쳐진 산 사이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만큼이나 깊은 바다. 파도와 바람이 친구되어주고 그 흔한 논도 볼 수 없기에 올곧게 바다에만 의지하며 200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섬입니다. 세봉산을 중심으로 낮은 산줄기가 뻗어있는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다물도에는 치안센터, 보건진료소, 경로당, 그리고 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70회 졸업생을 배출한 흑산초등학교, 북군교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물도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 규명해줄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1650년대에 김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인 김병인의 불망비가 동쪽 선착장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물도는 예전부터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해산물이 많았던 섬이었습니다. 육지와 멀어서 그렇지 살기는 좋았던 곳입니다. 물산이 많이 난다고 다물도인데 옛날에 이 해초 김
다시마, 미역 이것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이 흑산 전체가 완석군, 천석군, 부자가 흑산 명이다. 도시, 서릇이 됐지요. 196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온 조기잡이 배와 안강망 배, 홍어잡이 배로 언제나 다물도 항구는 북적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도 다물도에는 파시 때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니면 하루 일당을 번다는 말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기도 이렇게 양풀 준하에서 잡았는데 1000마리 정도? 저런 덴마가 질퍽질퍽 사람잡으러 이렇게 굵게 엄청나버리죠. 여기가 이제 이 뒤에부터 여기서부터 옛날에는 고등어가 물몰라죠. 그럼 물몰라죠. 나가면은 고등어가 막 이렇게 떼지면서 다니고 조기가 저기 낚시 준하 낚시로 이렇게 굵은 양풀 저런 뗏말 한 낚시 잡아다가 너른 바다밭에서 캐는 해조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맞춰 해조류를 채취하기 위해 섬 사람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한 두어 번 댕기면은 은거리 해버리면 안 간 사람이 많아고 조금씩 일 없어 댕긴 사람 한 며칠을 댐스러 버티고 그러면 끝나버려요. 만성 못 이긴 사람은 이런 거 갖고 가서 담고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막 만들어 갖고 가서 담으면 배로 한나서 캐서 그렇게 한 이틀이면 그것은 끝나버려요. 과거 다물도에는 주민 600여 호가 거주할 만큼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시나 가사리 등 해조류를 채취하려면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채취해야 했습니다. 4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 동구, 북구, 서구, 남구 이렇게 나눠졌는데 1년에 한 번씩 윤회를 해. 4년이면 다시 자기가 하는 구역이 A 지역을 했으면 내년은 B, 그 다음에는 C, D, 다음에 또 A로 돌아가고 뜯어갖고 오면 여기서 퍼가지고 공동을 하니까 채취해 나누는 거예요. 과거 채취한 해조류를 공평하게 분배했었지만 지금은 줄어든 인구 탓에 더 이상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바닷물 흐름 따라 일거리가 결정됩니다.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 파도 치는 바다 한가운데 발을 겨우 디딜 만한 바위섬에 다물도 어머니들은 내립니다. 발을 내딛기도 힘든 가파른 절벽,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 홍합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씨를 뿌리고 험한 파도에 버텨낸 홍합을 지렛대처럼 비창을 밀어내며 땁니다. 험준한 갯바위에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바위섬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홍합. 크기와 모양새는 제각각이지만 거센 물살 속에 자란 다물도 홍합은 맛좋기로 소문났습니다. 물살이 거세고 거친 바다에서 자란 다물도 미역은 미끈하고 두터워서 더욱 맛이 좋습니다. 사람 많던 시절 다물도를 4개의 조로 나누어 미역을 채취했습니다. 노조는 배, 그 배를 타고 미역을 캐가지고 오면은 한 6, 7날 정도면 물이 쭉 써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6명 갔으면 6명, 7명 가갖고 미역을 캐가지고 오면은 저기가 마을 앞에다가 채취한 미역은 손질을 해 햇볕에 이틀 정도 바짝 말려야 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그늘에 말리게 되면 노랗게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어선의 엔진 소리가 조용한 다물도를 깨웁니다. 주낙어업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낙어업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심 깊은 바다로 닷줄을 단 주낙을 떨어뜨려 잡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 바퀴당 100여 개의 낚싯바늘이 있는데 주낙 한 줄 푸는데 6바구니의 주낙이 들어갑니다. 군데군데 몽도를 매달아 긴 낚싯줄을 떨어뜨리면 바다 밑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이때 바다 밑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뒷잡기 빠돌 묶어갖고 이제 놓다가 그 낚시에 하나씩 걸어서 던져 10코, 7코 그러고 이제 중간에 가면서는 10코, 12코 이렇게 해갖고 그 중간에 딱 12코 딱 나가면은 돌 하나씩 딱. 물때가 좋으면 상어, 우럭, 장어 등이 수십 마리씩 잡히는 주낙은 다물도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어로 방법입니다. 주낙을 끝내고 온 어선에서 어구들이 한가득 내려집니다. 또다시 바다에 나가기 위해선 주낙을 끌어올리면서 헝클어진 줄을 정리해야 합니다. 헝클어진 줄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모습. 이 주낙어구를 손질하는 모습은 1년 내내 다물도에서 펼쳐지는 일상 풍경입니다. 다물도에 흑산도 어선이 들어옵니다.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는 어선입니다. 홍어 주낙 어구를 다물도에 내려놓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시공산도 6척 있어요. 저기 저 홍어는 일반 그 연승인데요. 연승에 대한민국에 수천 척 있지만은 홍어는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에서 정해졌어요. 그러면 저 어획량을 국가에서 정해줘요. 1년이면 6척에 200톤. 그걸 그 TAC라고 그러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몇 톤을 네가 어획을 해라 하고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잡을 수는 있고 입판할 수도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이 바코드 명찰을 붙이지 못하면은 3분의 1 가격도 못 받아 그래요. 흑산 홍어라는 인증료를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른 여장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과거 다물도 북쪽 바다로 나가 준악으로 수백 마리의 홍어를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다물도에서 홍어잡이가 점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홍어잡이가 다물도밖에 안 했지. 다물도에서 홍어배들이 한 여름창 막 호마다 배를 비우고 거기서 선원들 먹고 살고. 과거 다물도 앞바다에서 적게는 400마리에서 많게는 800마리의 홍어를 잡았습니다. 잡힌 홍어는 목포나 나주 영산포 한평에서 팔았습니다. 더 이상 홍어잡이를 하지 않은 대신 다물도에선 흑산도에서 가지고 온 홍어 준악 어구 정리를 합니다. 과거 조기파시와 홍어잡이를 하던 시절 다물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살았던 빈 민가만이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색이 짝이 없는 곳이지만 동쪽과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지형 때문인지 마을 앞바다는 잔잔하기만 합니다. 한없이 풍요롭고 잔잔한 바다를 가로질러 가보면 이웃섬, 대둔도까지 드넓게 퍼져 있는 양식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1년 내내 쉼없이 돌아가는 우럭 양식장입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놈을 이제 10만 미고 5만 미고 뭐 3만 미고 그러니까 필요한 양에 따라서 사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물보다 코가 적은 놈에다가 키워 거기서 키워가지고 1년을 거기서 한 5, 6개월 키워가지고 이 코가 큰 7절짜리 그물이라고 하는데 이 그물로 옮겨 3년이 되면 출하를 이제 가을철 양력 9월 달부터 이제 출하가 시기예요. 그래서 12월 달. 한 칸에서 4에서 5m 정도 되는 크기의 양식장에 새끼 손가락만한 치어를 3년간 키워내야 합니다. 멸치나 정어리, 깡다리 등을 사서 우럭이 먹을 만큼 뿌려주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온 우럭이 자랍니다. 다물도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시작한 건 20여 년 전.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산업자로 조그맣게 짰었어. 근데 이제 고기를 키워보니까 산업자는 고기 양이 적게 키워지고 그러니까 오물따가 바꾸는 것이. 싱싱한 다시마 사이사이에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우는 전복이 매달려 있습니다.
비록 양식이지만 전복은 그 습성상 어떤 사료도 아닌 미역과 감태, 그리고 다시마만 먹고 자랍니다. 처음 종패를 전복집에 부착시킨 다음 1년 정도 키운 전복을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친 후 다시 2년 정도 키우면 어른 손만한 큼지막한 전복이 됩니다. 날이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날래 아리랑 고개를 날려주소. 과거 음력 정월이 되면 다물도에는 온통 풍물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에게 올리는 신성한 의식. 그 속에 평생 바다와 맞서 싸운 섬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쪽 언덕 위에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울창하게 둘러져 있는 당산만이 당제 모셨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는 못지. 우리 이제 아버지네들이 제사를 많이 바쳤지. 여기 앉는 데가 한 20년 같이 되겠구만. 10몇 년 되겠구만. 그 동안에 중간중간 바쳤어. 정월 저하는 날 바치고 또 그 뒤로는 날마다 또 8월 달에도 바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다물도 사람들에게 바다에서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당제는 신앙이자 축제였습니다. 배들이 몇 벌씩 여기 항만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자기 그 배 그 길을 올리기 위해서 기마질을 하면은 자기 배에서 다 자기 배 이름 써진 그 길을 길을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꽂고 거기다 기마제에다 길마제에다 돈을 막 뿌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자기 배가 전국에 있는 자기 배가 자기 이름을 써서 그 기마제만 알리기 위해서 해신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기 배를 그래갖고 거기다 여비하라고 돈을 막 길에다 그 강목으로 딱 해서 막 거기만 거기다 이제 막 돈 아낌없이 막 거기다 뿌리고 그랬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또 그때 가면 또 묵고 구경하려고 막 꼬마들 다 하더니 우리 가서 막 구경하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였던 당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없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소수만이 올라가 제를 모실 뿐입니다. 당제가 사라진 지금 교회와 성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물도 주변에 있는 섬들, 거친 파도와 바람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절경이 펼쳐집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빼어난 160여 곳의 절경들. 이 절경들에겐 예전부터 다물도 주민들이 부르던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7개의 굴이 있다는 칠성동굴.
삼형제의 슬픔이 담겨 있다 전해지는 슬픈 여틀.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돛단바위. 솜씨 좋은 조각가가 와서 깎은 듯한 자연 조각품들. 오랜 세월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부딪혀 바위 사이에도 커다란 동굴이 생겼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날 나갔고 저것이 선명하게 배면은 풍어가 되고 흐리게 비치면은 흉어가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그렇고 쳐도 이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이 다물들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이것이 명물이에요. 명물. 다물들은 명물. 자연이 시간의 힘을 빌려 만들어낸 신비한 풍경들. 그것은 시간 따라 햇볕 따라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푸른 바다 위에 회색의 보석이 뿌려져 있는 이 풍경을 눈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무사람들은 섬에서의 생활이 항상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럭이며 미역에 홍합, 전복까지 오히려 많은 것을 무트로 내어놓은 다물도. 바다가 주는 만큼 그만큼만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람과 구름과 바다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꾸미고 그곳에서 어부들을 불러들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물도 노을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